안녕하세요, 공학소년입니다. 오늘 영상은 롤라이 35 수리하는 영상을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롤라이 35를 또 수리하는 기회가 생겨서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수리하는지, 그리고 간략하게 롤라이 35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롤라이 35 같은 경우에는 기계 카메라이기 때문에 5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롤라이 35 싱가포르 모델이에요. 메이딩 바이 롤라이 이제 싱가포르라고 써져 있고요. 이 상단에는 시리얼 번호가 써져 있고, 필름을 다 썼을 때 리버스, 이제 다시 필름을 감아야 되잖아요. 감아야 되는 거를 이제 리버스의 R자를 이제 각인시켜 놨고요. 이 위로 올려놓고 이 아래에 있는 필름 감는 레버를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대로 돌리면은 필름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단에 보면은 이 필름 카운트가 여기 아래 있고요. 여기 하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보면은 이 누가 봐도 알겠지만 이 부분이 셔터 버튼, 그리고 이거는 경통 수납하는 버튼. 이게 침동식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렌즈가 앞으로 나와서 고정해서 촬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름 카메라다 보니까 필름 와인딩 레버가 있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보면은 뷰파인더가 있고요. 뷰파인더는 단순히 화각밖에 볼 수가 없어요. AF 기능도 없고 노출 기능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화각을 보는 거고요. 저한테는 카메라 상에는 좌측,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셔터 다이얼입니다. 벌브에서 2분의 1초부터 500분의 1초까지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름의 컬러인지, 컬러 네거티브, 그냥 컬러, 날씨, 이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필름의 정보를 이제 다이얼로 쓸 수가 있고요. 이거는 실제 카메라 찍을 때 이 기계적인 메커니즘에 영향을 주는 레버는 아닙니다. 이제 왼쪽으로 보면은 이 조리개, 지금 이 테사 렌즈는 40mm 3.5로 테사 렌즈를 가지고 있어요. 3.5 조리개 3.5부터 22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ISO를 설정하는 레버입니다. 보통 100, 200, 400 정도까지만 쓰고 25, 50은 제가 거의 보지를 못해서 아마 100에서 400 정도를 설정해서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조그만한 딱콩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노출계 센서예요. 이 롤라이 35는 다행히 이제 노출계가 있습니다. 노출계가 CDS 센서를 가지고 이제 간단한 전체 측정 방식의 센서인데, 상단에 아날로그틱한 레버로 좀 빛을 감응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이 저한테 의뢰해 주신 분이 상당히 깨끗하다고 했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한 카메라 같아요. 그래서 한번 분해하기 전에 증상을 보면은 저속 셔터가 안 돼요. 저속 셔터가 안 된다는 얘기는, 보통 500분의 1초는 이렇게 셔터가 딱딱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점점 줄어들수록, 예를 들어 4분의 1초인데 셔터가 안 닫혔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아직 셔터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딱 놓으면은 그때서 셔터가 닫혀요. 이거는 지금 저속 셔터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안에 타이머 톱니가 있는데 그 부분이 오일이 말라서 이럴 가능성이 가장 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의뢰해 주신 분이 또 렌즈에 먼지가 많다고 해서 렌즈 클리닝을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보다 깨끗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만족을 못한다고 하니 한번 분해를 해서 오버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오버홀은 아주 간략하게 할 거예요. 상판만 분해해서 할 예정이고요. 왜냐면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이 전체 오버홀을 하려면 이 가죽을 다 벗겨내고 레버까지 다 분해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너무 깨끗해서 고장이 난 게 아니면은 굳이 이 가죽을 벗겨서까지 하면서 오버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분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롤라이 35는 국내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 안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 연예인 김동완인가요? 나 혼자 산다에서 이제 한번 이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거를 보기는 했었는데, 이 카메라가 인기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한테 카메라 의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카메라, 필름 카메라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가 참 빨리 변하잖아요. 뭐 소니, 캐논, 니콘, 어떻게 보면은 다 우리한테는 충분한 사양의 카메라들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사양과 편의 기능으로 수많은 사용자를 유혹을 하는데, 정말 기술을 이제 우리 사람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카메라의 목적은 사람이 보는 것과 똑같이 표현하는 뭐 개조라든지 뭐 색상 표현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아직은 뭐 카메라의 그 이미지의 DR이 개조가 인간의 눈을 아직은 따라오지를 못했는데, 조만간에 인간의 눈을 뛰어넘는 카메라, 그리고 그걸로 만들어진 다양한 작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사진들이 우리 감성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을지, 뭐 잡담 같은 건데, 사실 카메라가 뭐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목적이 더 큰 거니까, 그래서 요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름 카메라를 사용해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은 쨍함으로써, 선명함으로써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이 표현하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작은 50년 된 카메라라고 감동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런 카메라에 애착을 가지고 사용하는 분들의 사진이 더 감동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판을 거의 다 분해를 했습니다. 간단하죠? 일단 상판을 분리했습니다. 와, 상당히 깨끗해요. 저 이렇게 깨끗한 롤라이 35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성능이 너무 좋아서,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 셔터의 딜레이를 담당하는 타이머 같은 역할을 하는 톱니바퀴들이에요. 아주 깨끗한데 오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오일을 주의를 해서 저속 셔터가 개선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저속 셔터가 동작을 하지 않고요. 제가 사용하는 테프론 계열의 고급 오일입니다. 그 WD-40을 가끔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오일은 저가 오일이고 오일이라고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웬만하면 피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피하는 걸 추천하는 게 아니라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피하셔야 합니다. 벌써 바로 동작을 하죠. 이 오일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저속 셔터가 오일 한 방울로 해결되는 거를 지금 보셨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간단하게 수리가 되면은 굳이 내부까지 분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속 셔터가 문제라면 대부분 이불량이고요. 고속 셔터가 문제라면은 이 안쪽에 있는 기계적인 부분을 좀 봐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일링 작업만 조금 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속 셔터 수리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상판을 다시